이 신도림 콜센터에서 시작된 수도권 확산의 불똥이 다시 한번 신천지로 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은 오늘 신도림 콜센터 직원 가운데 5명이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만도 콜센터에 한 2명 정도의 신천지교 교인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2사람은 아직은 음성으로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조사를 저희들이 해봐야 됩니다. 종사자 중에 현재 5명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명 확인을 했고 5명 음성이라는 사실을 일단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건 2명이었고 오후에 추가돼서 이제 5명의 신천지 교인이 이곳 신도림동 콜센터에 근무를 했다는 건데 일단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도님. 그렇습니다. 그 11층에 근무했던 207명의 그 직원 가운데는 그 5명의 신천지 신도가 있었는데 음성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층에서 9층 사이에 또 일했던 550명의 직원 가운데도 아마 신천지 신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신천지 교인들과의 그 굉장히 어떤 뭐 갈등 관계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가 있다, 음성인데도 있다고 밝힌 거는 조금 그 어떤 인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천지 신도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또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유의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지금 코로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 감염 차원에서만 다루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종교적, 정치적 그 측면도 있는 건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 신천지를 뭐 뿌리 뽑겠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그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의 대응이 이재명 그 경기지사와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특히 이제 콜센터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신천지 프레임 그동안에 그 해왔던 신천지 프레임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장에 지금 서울의 병상부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콜센터나 다른 밀집 지역으로 인한 확산 이런 것부터 막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설명처럼 이제 박 시장이 뭐 법인 취소라든지 어제는 뭐 세무조사 카드도 꺼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 신천지 교인 2명이다 오전에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서울시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신천지에 떠넘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왜 모든 게 기승전 신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구로동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경로 저도 궁금합니다. 그걸 해야 우리도 조심하고 당국도 방역을 철저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신천지에서 생겼던 어떤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문제가 생기면 혹시 신천지 교인한테 감염된 게 아닐까? 대구 집회에 갔다 온 거 아닐까라는 거를 의심하고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봤더니 이 콜센터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대구를 갔다 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도 양성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해봤더니 음성입니다 이거거든요. 어쩌라고요 음성인 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는 거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문제를 삼는 거죠.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양성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시가 재빠르게 저 감염 경로 추적을 했구나 할 텐데 음성인 걸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을 신천지로 몰고 가지라는 그런 비판을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음성인 거다 발표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코리아 빌딩 근처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의료보험, 국제의료보험센터 있다는 얘기 보도 보셨죠? 그리고 거기 이제 중국인들 많이 갑니다. 그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나 저기 가까워요. 그럼 그런 것도 발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봤더니 중국인은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콜센터 그리고 뭐 어제도 짚어봤던 요양병원 이렇게 비슷한 직종의 신천지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신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는 일부러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특정 직업군을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아요. 신천지 활동에 방해받지 않고
또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위로하고 서로 달래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대 국장. 전체 21명 중에 요양병원 종사자 중에 신천지 교인이 1,654명, 거의 1,7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1,000명 넘게가 아직 검사를 안 받았다. 이게 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좀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경북에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요양원인데, 요양병원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감염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지금 저기에 21만 명의 종사자 가운데 이제 신천지 신자하고 교육생이 1,654명인데 아직까지 거의 80%에 해당하는 1,363명이 아직 미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신도들은 대부분 확진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받았는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놔두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받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이렇게 종사자라든지 간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신천지 신자나 교육생이든 아니면 설령 아니든지 간에 먼저 받아봐야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비록 뭐 거의 물론 우선적으로 신천지 신자 교육생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한테 만약에 전염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중증으로 옮겨가 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종대 국장 질문 하나 더요. 예. 이게 지금 퍼센트를 보면 예. 요양병원의 전체 21명 중에 1,600명이 신천지 교인이네. 이게 퍼센트를 보면 맞는 거니까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이 유독 요양병원에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게 21만 명 중에 1,600명이면은 그게 뭐 저거를 프로테이저로 따졌을 때 과연 신천지 전체 신자 우리나라에 31만 명이 신천지 신자고 5천만 국민이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좀 많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저기에만 이렇게 몰려가지고 저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신도림동 콜센터가 있는 서울뿐 아니고요. 대구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가까운 이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밀집 거주 지역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 17명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주거시설 중 10명 이상의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는 64개로 이러한 대규모 주거단지 이외에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시설로 추정되는 곳은 7곳의 원룸과 빌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랑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제가 다 굳이 짚거나 읽진 않겠는데 대구만 해도요, 뭐 60곳 넘게 아직도 이 신천지 교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 비밀리에 있다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는 교인도 소수지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만희 총회장까지 나서서 당국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비협조적일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대구도 한마음 아파트 포함해서 집단 거주시설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만 거의 50여 곳 가까이 있고요. 수도권 합치면 경기도 포함해서 100곳이 넘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유독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관련 시설이 11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보금방이라고 하는 공부방 형태의 시설도 있지만 사람들이 3, 4, 5 모여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집단 거주지 형식도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장소가 얼마나 더 많을까에 따라서 제2의 한마음 아파트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와 충청북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도들의 성도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대구 경북의 신천지 성도들이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광주에 이런 신천지 신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수도권에도 많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대구 경북만의 사태로 끝나지 않게끔 다른 신천지 교회나 다른 지역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발발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전히 끝까지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면서 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표에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도원 의원님, 네. 그 집단 거주 지역의 대구의 상징가도 같은 게 지난 주말 내내 짚어봤던 한마음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알려진 바로는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 카드도 이 신천지 교인들이 허위 작성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왜 이렇게 신천지 교도가 많은지 교인이요? 대구시에서 이제 한번 그 입주자 카드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 그 종교란이 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의 그 입주자 137명 중에서 신천지 교도가 한 90명이니까 종교란에도 적어도 기독교라고 쓴 그 분이 90명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달랐던 거죠. 무교라고 적은 분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25명은 아예 공란으로 아예 적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24명, 그러니까 신천지를 기독교로 하면 24명이 사실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천주교나 불교라고 적은 그 입주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럼 이 아파트에 왜 이렇게 신천지 교도가 많은가?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관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살던 신천지 그 교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끼리끼리 이렇게 모았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입주한 그 교인들이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전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는 혹시라도 이 입주와 관련된 공무원이 신천지교와 관련돼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입주자 카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대구시 발표를 보면은 그 관련된 직원 46명을 쭉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그 신천지 교인은 없었다, 이렇게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것 하나요. 신천지 교인들은 왜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천지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딸, 내지는 뭐 아들, 내지는 뭐 부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숙소를 마련한 거예요. 신천지 교회는 이 주소지들을 다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소 생활이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비밀 채팅방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룸메이트를 구합니다. 위치 어디고 보증금 얼마고 이게 장점인데 신천지 집회전 가까움.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끼리 직업, 거주지를 끈끈하게 공유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마 저거 아니겠어요? 밑에 메리트, 신천지 집회 급하면 4분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룸메이트를 구하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주거비를 좀 낮추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50에 월세 32만 원이면 둘이 하면은 25만 원에 16만 원씩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아마 클 텐데, 되게 이제 룸메이트 구합니다 할 때 저렇게 위치하고 보증금 이런 거만 넣지, 메리트, 어디서 급하면 4분 정도 이런 거 넣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역세권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가까워요. 아주 좋은 커피숍에서 가까워. 이런 거라면 모든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저 신천지 집회장을 가르치는 저 쌍지읒, 저기서 이런 표현을 해놓고서는 저기서 급하면 4분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저기가 어딘지 아는, 그리고 저기서 가까운 것이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걸 봤을 때는 아마 종교 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룸메이트 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뉴스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장혜철 평론가님. 여러 신천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천지 대구교회에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느닷없이 계란 세례가 날아왔다면서요? 네, 현관 입구 쪽에 날계란 10개 정도가 던져서 깨진 흔적이 나와서요.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현장 정리도 했다고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주요 시설은 이미 진즉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거나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었고, 아마 신천지 측의 어떤 당국에 대한 비협조에 불만을 품은 신원 미상의 시민이 계란을 투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불문하고 이런 곳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강제력을 발휘하는 건 안 되는 일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너무나 빨리 퍼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랄까 이런 생활 인프라들이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천지 교회 측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특히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줬는지,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들이 참 이 당국의 지시에 잘 따르면서 자제를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고 또 저럴 정도로까지 화를 내실 분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어루만질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사실 애초에 수사보다는 방역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검찰인데요. 그런데 신천지를 향한 검찰 수사의 시계도 조금씩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진 보도가 이거였어요. 김 변호사님. 네. 신천지 교인을 찾아라라고 해서 검찰이 신천지 앱 데이터를 찾았다. 확보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죄를 묻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 앱을 확보를 하면 저 앱에 보면 저 신천지 신도만 가입하니까 저 이름이나 연락처뿐만 아니라 위치나 접속한 기록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명단에 없는 신천지 교인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아직까지 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이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된 잘 짜여진 앱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도 이제 속도를 낼 태세입니다. 신천지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